안녕하세요. 헤어커트의 진심인 오성우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길이를 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층을 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포인트 위쪽 3cm 되는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수평 섹션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수평 섹션이라고 하지만은 약간 라운드적으로 옆포인트 3cm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패널입니다. 45도 각도로 아래로 당겨서 끝쪽에 약 1에서 2mm 정도의 가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블런트 비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몸을 이동시켜가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평이라고 하지만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보이듯이 끝에서 1에서 2mm 정도 조금씩 연결해 가면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가이드가 끝나고 두 번째 섹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조금 전에 가이드 패널 끝난 지점에서 모량과 모질에 맞게끔 약 1.5에서 2cm 정도 섹션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이때도 오른쪽과 왼쪽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깨끗하게 섹션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도 깨끗하게 분리시키고 있죠. 핀셋으로 깨끗하게 고정을 합니다. 아래로 내려진 두 번째 패널은 첫 번째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45도 아래로 당겨서 눈으로 가이드를 확인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블런트 커트로 하셔도 무방하고, 위쪽으로 조금씩 층이 나기 때문에 포인팅 기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층이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쪽과 마찬가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몸을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이동해가면서 가이드를 확인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항상 깨끗한 빗질은 기본이겠죠. 포인팅 끝으로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 패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패널이 끝난 지점에서 약 1.5에서 2cm 정도 라운드로 섹션을 분리시키고 아래로 깨끗하게 빗질을 해서 내리게 됩니다. 두상이 둥글다는 것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가 수평이라고 하지만 약간 라운드적으로 섹션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깨끗하게 위로 들어 올리고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잘랐던 가이드를 확인하고 45도 아래로 빗질을 한 후 섬세한 포인팅 커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몸도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이동해 가면서 45도 아래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몸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 45도로 아래로 당겨서 좀 전 아랫부분의 가이드에 맞춰서 깨끗하게 빗질을 하고 섬세한 포인팅으로 커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패널입니다. 마지막 패널은 아래로 내려서 빗질을 할 때 후드부에 가마가 있어서 가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섹션으로 빗질을 하여 최대한 가마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45도 빗질을 하고, 또 마찬가지 포인팅 커트로 섬세하게 커트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몸은
두상에 따라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서서히 움직여가며 깨끗하게 커트를 합니다. 조금 전에 빗질했던 방사선은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쪽만 빗질해서 가이드를 확인하고 조금씩 연결을 하면서 사이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이드에 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드까지의 커트가 끝나고 앞부분에서 프론트 부분에 삼각형 섹션을 가져가서 오른쪽과 왼쪽을 다르게 잘랐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아서 코너를 살짝 제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머리 따로 자르지 않는 이상 그냥 코너만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사이드로 연결되는 부분을 함께 가져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코너 부분을 살짝 제거하며 연결을 해 나갑니다. 오른쪽이 끝나고 반대쪽으로 와서 왼쪽 부분도 프론트와 사이드 부분에 연결된 부분을 사선으로 끌고 와서 연결되지 않은 코너를 살짝 제거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커트가 마무리되고 가볍게 드라이를 한 후 전체적으로 질감 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트 형태를 살려줄 수 있게끔 가볍게 드라이를 하고 질감을 들어갑니다. 자, 질감은 네이프에서부터 가로의 패널을 끌고 와서 딥포인팅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질감 처리를 합니다. 이번 커트에 있어서 네이프 부분은 따로 커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위를 조금 깊이 넣어서 딥하게 끊어주면은 커트되지 않은 부분이 소프트하게 표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 양감은 우리가 처음 베이스 커트를 했을 때 당시 커트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도의 각도를 유지한 채 잘랐기 때문에 마지막 패널에 있어서는 약간 뚜껑머리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어서 마지막에서는 질감 처리를 섬세하게 잘 해야지만이 그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네이프 사이드로 가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이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약지 손가락으로 가위를 기페이를 하기 때문에 손을 다칠 염려도 없고 좀 더 스피드한 질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프 사이드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처음 잘랐던 베이스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질감 처리를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가서 사이드도 아래쪽부터 질감을 깨끗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세로로 질감 처리를 하면은 무게감을 다소 많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딥포인팅을 넣어준 것이 형태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감과 양감 처리에 있어서 가위는 손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와서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로의 패널을 끌고 와서 우리가 처음 베이스 커트를 했을 때처럼 그 각도를 유지한 채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끝쪽에 딥포인팅으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랐던 섹션과 중복되지 않게끔 빗질을 잘해서 깨끗하게 딥포인팅을 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까지 질감 처리가 잘 되었죠. 자, 연결되는 앞머리가 넘어가는 방향대로 약간 라운드로 빗질을 하고 그 라운드 결대로 딥포인팅을 넣습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반대쪽 앞머리도 머리가 흘러가는 그 느낌 그대로 살짝 라운드로 빗질을 하고 그 모속으로 딥포인팅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끝쪽에 부드럽게 질감 처리가 끝났습니다. 질감 처리가 끝나고
네이프 아래는 깨끗하게 속빗질을 한 후 밑부분에 빠져나온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선에 재배 처리라든지 어떤 모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항상 커트 후에 튀어나온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네이프선을 눌러가며 깨끗하게 포인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이프의 마무리가 끝이 나면 사이드 부분으로 와서 이 부분도 깨끗하게 빗질을 하고 아랫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객의 머리를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하시는 게 밑 라인 정리에 있어서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전체적인 밑 라인이 정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밑에 라인 정리가 끝나고 이제 전체적인 양을 조절한 양감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감 처리에 있어서 틴닝 가위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커트 기법으로 양감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프 쪽은 볼륨감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깎아주는 약간 레이어 방식으로 슬라이드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잘라줘야지만이 방향성이 없이 아래로 볼륨이 다운되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 패널도 가로로 섹션을 분리하여 아래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 커트로 방향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너 레이어 형태를 넣어주게 됩니다. 가위는 힘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지만이 같은 깊이에 같은 양을 덜어내준 효과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있고 조화로운 양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와서는 볼륨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서와 반대로 이너 그레듀에이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윗부분에서는 좋은 볼륨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슬라이드 커트를 사용하면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가위를 개폐하고 닫아주는 속도, 압력, 힘의 조절,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졌을 때 매끄럽게 모량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쪽의 사이드가 끝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쪽도 밑에서 위로 이너 그라듀에이션 기법으로 양 조절을 해가며 자리를 이동해 갑니다. 슬라이드 커트 기법을 가지고 양감 조절을 했을 때 네이프에는 무게감을 줄여주고 상위 부분은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가위가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는 거의 끝났고요. 프론트 부분에 방향성을 뒤쪽으로 살짝 보내는 빗질을 한 후 그 커브에 맞게끔 슬라이드 커트를 커브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커트는 직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커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트가 끝이 나면 상위 부분에 볼륨을 더 필요로 한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서는 임팩트 커트 테크닉을 사용하여서 좀 더 극대화된 볼륨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도 가위의 섬세한 터치법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양이 잘려나가지 않게끔 소량씩 한 가닥 두 가닥씩 섬세하게 잘려나갈 수 있게끔 볼륨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드라이를 하거나 펌을 했을 시 더욱더 풍성한 볼륨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기법으로 섬세하게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모근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테크닉을 사용하여 그 부위가 유난히 비어 보이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커트가 끝이 났고요. 고객이 어떻게 손질하면 예쁠지에 대해서 설명해가면서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나 앞머리 또한도 너무 과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목선에는 클리퍼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단발 형태는 아무리 잘 잘라도 고객이 집에 들어가면은 꼭 어느 한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어서는 순간까지 섬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헤어 커트에 있어서 진심인 저로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아주 놓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고객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작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커트가 끝이 났고 커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상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만 최종 커트가 끝나고서도 마지막 점검 또한도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머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